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오늘장은 이슈도 많았고요. 특징적으로 또 그룹을 지어서 움직이는 종목도 많았습니다. 주변국 상황을 쭉 봤을 때 또 한중일 가운데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는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 클럽 서용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예, 오늘 제 한마디는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 점중입니다. 베어마켓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지지부진해서 어떻게 될까 막 걱정만 했다면은 이제는 좀 한시름 놔도 되는 것인지 오늘장 한마디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예, 제가 이따가 다음 주 증시 일정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 내용이긴 했지만서도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다음 주에 날아갑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 특히나 에너지 가격을 좀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증시를 억눌러 왔던 이슈들이 소멸되고 증시가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제가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장에서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체크포인트 몇 가지 알려주세요. 예, 오늘 제가 오늘장 체크 포인트보다도 일단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슈를 삼고 계속해서 증시에 적용을 시킬 만한 이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 쪽에서는 연이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별국채 2천억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요. 특별국채라는 것은 지방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을 하는 경기 부양 채권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부채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판을 깔아줄 때, 마음 놓고 판을 깔아줄 때 사용하는 그런 수단인데요. 원래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고요. 연초부터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99년도에 경기 부양 목적으로 한번 이런 것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09년도에서도 중국 투자공사 설립 자본금 조달 명목으로도 이 국채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코로나 대응에서도 나왔던 국채인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만 나왔던 조치죠. 그만큼 중국 정부가 부양에 대해서 매우 시급성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자동차 유통 활성화와 전기차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관련 소비 장려 정책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 방안 등을 각 지방 정부로 하여금 내놓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등을 늘리기 위한 관련 예산들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무부 부부장 성추핑이 7일날 브리핑을 열어서 코로나19 방역 효과와 정책적 지원 효과가 나타난다면 하반기에 자동차 소비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거시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렇게 중국이 특별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지원책을 내놓는 만큼 중국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매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ETF나 ETN을 투자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크게 키우는 만큼 국내 2차전지 관련 업종들도 함께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좀 지난 뉴스긴 한데요. 향후 에너지 가격의 움직임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하메드 바르킨도 오펙 사무총장이 사망을 했죠. 바르킨도 사무총장은 오펙 플러스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이 오펙 플러스에 포함시킨 그런 장본인이죠. 러시아를 포함시킨 만큼 반미적 성향이 많았으면서 미국의 증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오펙 내에서 미국의 입김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기 전에 이러한 일을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가 아닌 아이러니라고 보고 있고, 제가 참 의구심을 좀 많이 갖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원유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좀 상승을 하고 천연가스가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서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나올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다시금 이전 상태로 좀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증시 일정도 함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주 11일에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5월 달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아직 반등을 완연하게 한다고 말하기 좀 이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크게 나빠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그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 날 중동을 방문하는데요. 여기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 및 인플레이션 완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풀린다고 하면 저는 증시가 다시금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15일 날 금요일에는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4.4% 성장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이 GDP 성장세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역시나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되는 만큼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7월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전에는 47로 발표됐었는데 이번에 예측치가 54.5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급 반등을 하면은 역시 증시도 급 반등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 그 내일장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아직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산적이 돼 있지만서도 저는 그동안 그 증시를 많이 압박을 해왔던, 경제를 압박을 해왔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된 만큼 지금 현재 당장 증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체크 요인으로서 일단 환율이 우선적으로 체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 국내 외환 당국에서는 환율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외환 보유고가 4,382억 달러가 됐는데 한 달 새 약 94억 달러나 빠르게 줄고 있었죠. 외환 보유고를 빠르게 줄이면서 환율이 추가 상승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빠르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증시에 상당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 보기 때문에 환율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용 잔고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한 17조 가량 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유동성은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상당히 좀 증시 부담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15조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신용 잔고가 그러면 우리가 증시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그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베어마켓 랠리에 그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격적으로 확대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좀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성장주냐 그리고 가치주냐 어떤 것을 매수해야 된다 하냐는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그런 분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 안전한 자산주 그리고 가치주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은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성장주도 투자가 가능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섹터와 종목에는 투자해서는 안 되겠고요. 실적이 성장할 것 같은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PDR, PSR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PER 기준으로 성장할 것 같은 섹터 그리고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나 그 전기차 관련주, 그 반도체 부품, 파츠 소재 기업들을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여서 아주 큰 폭의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리서치가 다 돼 있고 리스트들 다 뽑아놨는데 개별 종목 추천에 대해서 생방송에서 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고요. 하여간 이렇게 실적이 크게 상승할 것 같은 종목들을 분할로 매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영한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베어마켓 랠리, 많은 투자자를 설레게 하는 이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었다면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율하고요, 신용잔고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밤 9시고요. 오늘 금산 전문가, 이종호 전문가 두 분이 함께 합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